우리가 연말연시가 되면 하루만 먹고 땡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다음날도 먹고 줄줄이 사탕이잖아요. 알코올 분해 해독도 중요하지만 간 재생과 관련된 대사도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골라 먹어야 되는 안주가 있어요. 단백질, 물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두부입니다.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마무리. 흡수를 못할 경우에는 대장까지 갑니다. 대장에 유익균, 유해균 상관없이 싹쓸이로 다 죽여버려요. 이때 드셔야 될 거는 자, 오늘은요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해요. 수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한 2년, 3년 동안 굉장히 힘든 12월을 보냈습니다. 왜? 팬데믹 때문에 그랬죠.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보냈던 12월에서 가장 컸던 건 막년회가 없어. 12월은 뭔가 이렇게 막년회, 송년회를 좀 해줘야 이 1년을 좀 이렇게 탁 매듭 짓는 느낌이 있고 1년 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 또는 1년 동안 고마웠던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만나서 한잔 해야지만 뭔가 이렇게 좀 내년을 위해서 또 뭔가 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윤환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수다의 내용은 연말 연시 술과 관련된 술수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을 먹는데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술, 몸에 좋으냐, 몸에 나쁘냐? 다 그런 얘기 하세요. 술 몸에 나쁘다. 자, 그런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프랑스에서 아주 오래 산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당연히 100세 가까이 사셨겠죠? 이 할머니의 장수 비결을 물었더니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 저는 하루에 한 잔씩의 와인을 마십니다. 장수 비결.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약주 문화가 있어요. 약주. 약이 되는 술이다.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은 술은 몸에 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얼마만큼의 술이 몸에 도움이 되고 얼마만큼의 술 이상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기준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15g 정도의 알코올은 몸을 좋게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면 15g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술로 환산하면 소주든 맥주든 뭐 양주든 어떤 술이든지 일반적으로 2잔 범위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프랑스에 있는 할머니가 하루에 몇 잔 드셨다고요? 한 잔. 와인 정도 드신 거는 뭐예요? 몸을 도움을 주는, 몸을 좋게 하는 알코올의 범위니까 결국 장수에 도움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얘기했던 약주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거,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약주란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인삼주, 산삼주, 더덕주, 뭐 솔주,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뭔가 집어넣어서 소주 들이붓고 만들어내는 술들이 있고요. 이걸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해? 아, 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학술적 표현으로 하면요, 알코올 추출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넣어서 그 속에서 알코올에 녹아 나오는 것을 뽑아낸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소주는 알코올과 더불어 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알코올 수분 추출물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결과적으로 인삼이나 다양한 양리식품들에서 생리활성 물질들을 뽑아내는 건 맞아요. 뽑아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즐기시면은 고기에 있는 성분들을 내가 조금 더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맞는데, 그럼 이런 거죠. 소주 먹고 그냥 인삼 씹어 먹으면 안 되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삼주나 인삼주는 실질적으로 양리적인 효과보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속에 있는 산삼이나 인삼, 뭐 더덕 특유의 향을 술에 녹여가지고 먹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요, 추출되는 것만 따졌을 때는 소주가 아니라 양주가 알코올이 더 많거든요. 양주 붓는 게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주를 꼭 쓰잖아요. 왜? 소주는 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인삼이나 그런 다양한 생리작물들의 향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 술이지, 그게 유달리 더
인삼 본연의 약효가 강해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인삼은 그냥 인삼으로 드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집에 그렇게 두신 거 있으시면 오래 묵힌다고 약효가 더 좋아지는 거는 아니니까 적당량 드신 다음엔 주변 사람들하고 낱이 나눠서 향을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주와 맥주 중에 어떤 게 몸에 더 좋을까? 물론 소주나 맥주 물론 과음을 하는 건 다 나빠요. 다 나쁩니다. 자, 그런데 술이라고 하는 거와 사람의 신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소주와 맥주 중에 어떤 게 더 그나마 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면 동일한 알코올을 먹었다라는 조건 하에서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주 승, 맥주 패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은요, 알코올을 먹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돼? 분해해야지. 그럼 우리 몸에서는 알코올 대사라고 하는 체계가 돌아가면서 몸에 있는 알코올들을 쫙 분해시켜주죠. 자, 그런데 소주는요, 일반적으로 알코올밖에 없어요. 물, 알코올. 두 개만 있다 보니까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알코올 대사만 돌리면 되죠. 자, 그런데 맥주는 알코올 물과 더불어서 다른 성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약간 단맛이 나는 것도 있고 또 약간 텁텁한 맛이 있고 어떤 건 마치 막걸리처럼 밑에 이렇게 뭐예요? 흥건하게 효모들이 가라앉아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알코올 분해 대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사도 같이 돌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간이나 몸에 들어가는 부하가 많아진다. 그럼 부하가 뭔지 아시죠? 이게 로드가 많아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몸이 조금 더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의 최고의 장점, 많이 먹어도 머리가 깨끗해. 이런 것들은 몸속에 알코올이 만들어내는 부산물들이 좀 적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적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알코올이 들어있는 술들이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술에 비해서는 몸에 또는 다음날 머리 아프거나 하는 것에는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이왕 드실 거면은 가능한 한 소주를 드시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막걸리 많이 먹어서 일반적으로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은 막걸리는 특히 그 안에 뭐예요? 전분도 남아있고 기타 등등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먹으면 몸이 그것들을 분해하는데 매우 힘든 면이 있죠. 물론 이런 반론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주를 먹게 되면 알코올 대사 외에 안주 소화와 관련된 대사들이 돌아가게 되니까 간은 그만큼 더 큰 부담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술 관점에서는 안주는 안 먹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사 관점 차원에서 알코올 분해 대사를 위해서는 다른 걸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안주를 안 먹는 게 좋겠죠?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거는요. 적정량의 술을 먹었다라는 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면 하루만 먹고 땡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다음날도 먹고 줄줄이 사탕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간이라고 하는 것이 알코올 분해 해독도 중요하지만 간 재생과 관련된 대사도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때 간이 재생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노숙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보면은 빈 소주병들이 있어. 그런데 다른 걸 드신 흔적들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술만 계속 먹고 다른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게 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 마르면서 얼굴도 시커멓게 바뀌고 간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알코올 때문에도 있지만 알코올 분해 후에 간을 재생하는 것을 등한시했을 때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안주는 드시는 게 중요한데 이때 골라 먹어야 되는 안주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단백질. 두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풍부한 안주를 같이 먹어줘야지만
술이 주는 그 독성도 좀 낮춰주고 다음날 아침에 내 몸의 재생도 도와주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잘 먹는 안주, 그럼 뭐예요? 치즈 얘기하거든요. 좋죠. 왜? 단백질 있잖아. 근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네. 그래서 옛날 우리 꼰대 세대들은 양주라고 하는 독주를 먹으면 꼭 옆에 뭘 갖다 줬냐? 우유를 줬어요. 우유를. 기억나십니까? 그럼 왜 그때 우유를 갖다 줬느냐? 단백질과 수분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안주가 될 수 있는 거, 외국에서 봤을 때는 우유죠. 지금 사회에서 수분과 단백질을 모두 풍부하게 갖고 있는 식품 소재를 찾아라. 그러면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두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두부를 만든 두부김치, 이거 굉장히 좋은 안주 소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매일매일 술을 달리실 때에는 안주를 고르실 때도 이렇게 단백질과 수분 함량이 풍부한 안주를 드시는 게 다음날 내 몸을 조금 더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술 빨리 깨는 법. 뭐 숙취 아예 오케이. 간 해독.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술은 먹어야 되겠는데 술 후가 두렵거든요. 그러면 뭐냐? 사전 작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숙취 해소 음료라는 거 있어요. 차윤환 박사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앞에 보면은 타우린 얘기가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 술 먹기 전 1시간이나 30분 전에 숙취 해소 음료를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오해예요. 뭐냐 하면은 술을 먹고 끝날 때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앞에 드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왜? 미리 해독과 관련된 영양 성분을 몸에다 넣어놔야죠. 그래야지 알코올이 들어와야 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먹는 게 좋다. 그래서 그때 드시는 거에서 저는 가장 추천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카스. 왜? 싸. 타우린 같은 경우 들어주게 되면 타우린의 해독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요. 또 시중에 우리가 다양한 그 숙취 해소 음료들이 있잖아요. 요거 미리 먹어주시는 게 좋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항산화 효과들이 있는 숙취 해소 음료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술을 먹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과도한 활성산소 같은 경우 미리 그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분해를 바로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술을 드셨습니다. 술을 드시고 인사불성이 아닌 상태에서는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마무리가 뭐냐? 이때 드셔야 될 거는 요구르트.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과량의 알코올이 들어오잖아요. 몸에서 흡수를 하지만 흡수를 못할 경우에는 대장까지 갑니다. 대장에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에 유익균, 유해균 상관없이 싹쓸이로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장에 유익균들인 유산균이 죽어서 다음날 화장실에서 냄새나는 똥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술 먹고 다음날 화장실 가면 변이 좀 더 독한 게 알코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뭐야? 장에 좋은 균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러면 장이 아프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술을 다 먹고 잠을 자기 전에는 유산균 음료를 2개 정도. 하나도 괜찮아요. 드시고 주무시면 내가 자는 동안에 알코올이 내려가서 대장을 다 망가뜨렸죠? 뒤에 유익균들인 유산균이 와서 메꿔주니까 다음날 아침에 장의 불편함을 조금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과 관련돼서 챙겨 드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예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해소 음료는 전, 그리고 장을 보호해주는 유산균 음료와 같은 것들은 나중에 요렇게 드시면 다음날 아침이 조금 더 개운해지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연말연시 맞이해서 음주와 관련된 수다를 떨어봤는데요. 자, 저랑 같이 한잔 하실까요?